안녕하세요. 챗 GPT가 최근에 화제거든요. 이게 AI 인공지능인데 이 인공지능한테 채팅식으로 어떤 걸 물어보면은 이 인공지능이 바로 답변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 챗 GPT가 발전이 되면은 뭐 변호사라든지 적인 직업들이 대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챗 GPT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미래 공인중개사도 대체가 가능할 텐데 한 몇 년 정도 걸릴지 궁금해가지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발전으로 없어질 직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물어보니까 공장의 기계들이 알아서 조립을 하게 될 테니까 생산 라인의 일꾼들이 없어질 테고, 자율주행 기술들이 발전하게 되면은 운전자, 택시기사, 버스 운전사들 이런 분들 없어질 거고, 회계사들도 당연히 없어지겠죠. 세금 관련된 거, 양도세 어떻게 돼, 부가세 어떻게 납부를 해야 돼, 부가세 내 매출이 얼마고, 부가세 물어보면 다 답변을 해줄 테니까 회계사 당연히 없어질 테고, 은행원들도 당연히 이제 컴퓨터들이 인공지능으로 다 되니까 없어질 테고, 그래서 인공지능 발전되면은 택배 배송원들도 자율 배송으로 바뀌어질 거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성능인지 궁금하니까 부동산 관련해 가지고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세 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라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전세 제도의 장점은 어떻게 되고, 대출 없이 주거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 월세보다 저렴하게 주거를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하지만 단점도 있다,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세입자가 보증금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고, 이런 악용들의 문제들도 있다, 최근에 이런 전세 문제점까지도 이 인공지능이 이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더 디테일한 거를 한번 물어보고 싶어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물어봤어요.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싶은데 서울과 경기도 중 어느 지역이 좋을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손님들이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답변이, 부동산 투자는 재무 상황, 투자 목적에 따라서 다 다르다. 서울 같은 경우는 대중교통, 교육 인프라 등이 잘 갖춰져 있어서 주거 가치는 높지만 부동산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다. 경기도는 서울 접근성에 따라서 예를 들어 판교라든지 과천이라든지 가까운 유망한 지역은 투자 가치가 좋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굉장히 잘해주더라고요. 손님들이 이렇게 물어봤을 때 저는 이렇게 답변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찌됐든 답변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세세하게 한번 물어봤어요. 아파트 오피스텔 중 어느 것을 투자하기 좋을까? 라고 물어봤을 때 임대 수익성 측면으로서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오피스텔이 더 좋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장기적인 자산 형성의 목표라고 한다고 하면은 아파트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왜냐면은 오피스텔은 자산 증식 목적보다는 임대의 목적인 거고, 아파트는 향후 자산 증식 목적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목적이라면 아파트 투자하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누구나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은 누구나 알 수 있는 모범적인 답변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이런 식으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답변이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역할을 굉장히 잘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요의 상황에 따라 달랄 수 있는데, 예를 들어 대학가나 사무실이 밀집한 지역의 경우는 오피스텔 수요가 높은 반면에 주거 지역에는 아파트 수요가 높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지역에 어느 상권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오피스텔을 투자할 것인지 아파트를 투자할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잘 정리를 해서 답변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물어봤습니다. 인구 감소로 인해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바뀔까? 라고 물어봤는데 여기서는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답변들이 있어가지고 많이 놀랐거든요. 당연히 이제 인구 감소가 되면은 수요 감소가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이 과잉되기 때문에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지역별 차이에 따라서 예를 들어 서울 같은 지역은 인구 감소가 되더라도 수요가 꾸준히 있기 때문에 서울과 같은 지역은 가격 상승할 가능성이 있지만, 인구 감소가 가능한 지역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여기까지도 모범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답변들인데, 4번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답변이었거든요. 대체 수요가 등장할 수 있다. 인구 감소가 되면서 노인들의 인구가 증가를 하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주거 형태인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에 거주하시는 사람보다 노인이 증가됨으로써 요양원, 노인복지시설의 수요가 증가될 수가 있다. 그래서 형식적인 주거부동산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데, 반대로 요양원이라든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수요가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와 관련된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답변이어가지고 이런 쪽으로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유망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변화된 수요 패턴, 인구 감소로 인해서 가족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작은 크기의 주거 공간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크기의 주거 공간이 수요가 증가하고 가격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이제 관리비라든지 전기세, 가스비들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더 증가될 계획이라고 하고, 혼자 내지는 2명 사시는 분들이 굳이 막 방 3개짜리에 관리비 뭐 70만원 이상을 주면서 관리비 납부하시는 분들이 점점 적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 24평, 34평 가장 인기 있는 주력 타입이라고 하지만 10년 정도 이후에 인구 감소가 좀 더 뚜렷해지고 핵 가족화가 더욱더 진행이 된다고 하면은 17평, 19평 이런 소형 평수 아파트들이 인기가 더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부동산 일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질문을 받는 것들을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월세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했더니, 월세를 연체하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연체 기간이 길어질 경우 임차인에 대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세 가지를 단계를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 연락을 하고 연체가 됐으니까 언제 월세를 납부하실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협의. 그래서 연체가 된 금액을 나누어 갚거나 보증금 일부, 예를 들어 70만원 연체했으면 이 보증금에서 까는 방법도 있다. 저희가 맨날 하는 답변 중이거든요. 근데 이 답변을 아주 모범 답변으로 잘 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협의도 잘 안 된다고 하면은 법적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 답변을 대신 답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대체 가능할 확률이 굉장히 높겠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가 이것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똑같이 협의를 하고 돌려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언제 돌려주실 수 있는지 협의를 하는데, 만약 협의가 어렵다면은 반환요구 통지서를 작성하여 임대인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일정 기간 내에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도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조치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모범 답변들을 다 하더라고요.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 보일러가 고장이 나는데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제가 하는 답변보다 더 자세하게 잘 하더라고요. 일반적인 오피스텔은 전용 면적 60제곱 이상의 대형주택이므로 보일러 수리비 부담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주택법 27조에 따르면은 수리비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까지 되면서 답변을 해주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한 10년 정도는 그래도 걸리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생각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대체 가능할 수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어느 정도 기술력은 한 8, 90%까지 온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이제 상품화하지 않은 단계라서 이거를 일반과 같은 어플이랑 잘 연결을 해서 챗GPT랑 연결이 된다고 하면은 직거래를 하고 물어보는 질문들 같은 걸 다 답변을 해주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떻게 발전이 될 것 같으면은 이런 식으로 물어보겠죠. 보증금 5억에 이사는 3월 계획 중이고 3층 이상의 1000세대 이상 아파트, 그리고 여기에서 10분 도보 가능. 이런 식으로 검색을 딱 하면은 이 프로그램이 이 검색식에 맞는 매물들을 안내를 해주겠죠. 마음에 들면 계약을 하면은 계약에 필요한 답변들을 얘가 또 다 해주겠죠. 그럼 이제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은 이제 대체가 되고, 부동산에다 요구를 하더라도 부동산 사장님도 찾는데 한두 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서 1분 만에 내가 원하는 조건의 이제 매물들이 다 나오고, 손님들도 더 편하게 얘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1분 내로 다 답변을 해주니까, 계약을 할 때도 계약에 필요한 사항들을 질문을 하면 얘가 다 답변을 해주니까 너무나 편하겠죠. 예를 들어 또 질문을 해볼까요? 부동산 계약을 하려는데 계약금은 몇 프로 입금해야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이제 채팅식으로 얘가 답변을 해주거든요. 과연 이런 것도 답변을 해줄까요? 부동산 계약금은 부동산 가격의 일정 비율로 입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정확한 비율은 부동산의 종류, 지역거래에 따라 상황에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10% 내외 입금하는 것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리고 매매계약이 체결되면 보통 2주 내 기간 안에 잔금을 입금하게 됩니다. 요거는 상황에 따라 다르기는 하는데, 하지만 상황에 따라 계약금 비율을 다르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뜨거운 지역이나 인기 있는 아파트 경우 계약금 비율을 진짜 미쳤죠? 이렇게 세세하게 다 답변을 해줍니다. 왜냐면은 계약이 파기가 날 수가 있거든요. 인기 지역은. 그러니까 계약금을 높게 하면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는 것을 방지하라,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알려줍니다. 반대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 상태인 지역인 경우 낡은 주택은 계약금 비율을 낮게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율을 정할 때는 부동산 상황과 시장에 따라 상황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얘가 정말 세세하게 다 답변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공인중개사라는 직업, 내지 그 지식을 관련해 가지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직업들이 빠른 시일 내에 대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제가 또 어떤 일거리를 찾아서 일을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은 날들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챗GPT에 대한 성능, 그리고 발전되면서 이 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이 대체 가능할지 궁금해서 이 성능을 한번 확인을 하고 영상을 한번 촬영했습니다.